안녕하십니까. 애프터뉴스 서종일입니다. 애프터뉴스는 사회 각계에서 큰 반향과 이슈를 일으켰던 사건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취재하기에 만든 기획 코너입니다. 사회에 물을 일으켰던 그분들이 참여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애프터뉴스가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삼성그룹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상속세만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밝혔던 사회하는 약속도 같이 공개되면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대승적 결단에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프터뉴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할까요? 첫 번째 의문점, 기부가 아닌 환원. 삼성그룹은 지난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총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회장이 생전에 약속했던 사회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산 중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소아암 대응 등 의료계를 위해 사회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직후 대부분의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은 삼성그룹의 결정에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그룹이 밝힌 사회하는 약속입니다. 삼성그룹은 왜 이건희 회장의 유산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을까요? 단어에서 보듯이 기부와 사회환원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기부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회환원은 본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삼성그룹의 사회환원 약속은 이건희 회장의 유산 중 일부분을 사회에 되돌려준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그룹은 기부가 아닌 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지난 2008년 삼성그룹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던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구속 위기까지 몰렸던 이건희 회장이 사회환원 약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 삼성가의 차명 재산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삼남으로 태어나 삼성그룹의 2대 회장에 오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장본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 회장으로 일하면서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 부분을 세계 최고로 키우는 등 천부적인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4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5년 뇌물공여 사건과 2005년 삼성그룹 엑스파일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그리고 2018년 삼성그룹 차명계좌 사건 등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1995년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1995년 12월 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5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이 그룹 경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발생한 삼성그룹 엑스파일 사건은 삼성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삼성그룹 엑스파일 사건은 당시 MBC 소속이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해서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높아졌고 결국 국회가 특검 도입을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특검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특검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엑스파일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였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당시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엑스파일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엑스파일 사건 자체는 검찰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야무야 처리된 엑스파일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높아지자 삼성그룹은 2006년 5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사퇴하는 약속을 공개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룹 내 공식적인 직함에서 모두 사퇴하고 논란이 됐던 차명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시 삼성그룹이 밝힌 사유하는 규모는 약 8천억 원대였습니다. 이 8천억 원은 삼성장학재단과 삼성사회봉사당의 설립 및 운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파일 사건이랑 큰 산을 넘은 삼성그룹은 단 3년도 지나지 않아 설립 이래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2007년 10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던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에 대한 실체를 양심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08년 발생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입니다. 김영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할 당시 50억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시민단체의 로비 활동도 지시받았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영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다시 높아졌고 국회가 전면에 나서면서 2007년 11월 삼성그룹에 대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특검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2007년 12월 20일 조준웅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특검팀은 2008년 1월 14일 서울 이태원동에 소재한 이건희 회장 소유의 승지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삼성그룹 비자금에 대한 실체를 일부 확인했고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 포탈 혐의 등을 적용한 수사 결과를 4월 18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끝난 직후 삼성그룹은 곧바로 경영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을 그룹 회장으로 선임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최고 고객 책임자도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쇄신안에 담겼던 사퇴하는 약속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차명 재산들을 실명으로 전환한 후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에 의해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 규모는 주식평가 규모로만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명 재산들은 실명 전환하는 데에만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밝혔던 사퇴하는 약속은 뒤로 미뤄졌고 결국 이건희 회장의 사후인 올해서야 지켜지게 됐습니다. 결론. 그래도 대단한 사퇴하는 약속. 이번 삼성그룹의 사퇴하는 발표는 당초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쇄신안을 통해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모양새가 다른 모습입니다. 2조 5천억 원으로 평가받던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했지만 정작 이번 사퇴하는 약속에서는 1조 원에 달하는 금액만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또한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시기와는 많이 늦춰진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약속이 이처럼 뒤로 미뤄진 것은 2009년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4개월 만에 사면을 받기는 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열정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시기가 늦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14년 이건희 회장 본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이재용 부회장 역시 2015년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삼성그룹 내부에서 사퇴하는 약속 자체가 후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생전 약속했던 것과 규모에서 차이는 나게 됐지만 어쨌든 삼성그룹은 사퇴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의 약속을 잊지 않고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사회하는 약속을 지킨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그룹은 1조 원대에 사유하는 금액 중 7천억 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과 연구에 사용하고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 지원에 남은 3천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애프터뉴스 소정렬이었습니다.